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반화된 이항계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힌트를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fn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반화된 이항계수,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항 정리. 자, 이 문제는 제가 추측컨대 이것은 해석학과 그 다음에 이산수학을 융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성함수를 우리가 다룰 때는 수렴 발산은 신경 쓰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값을 대입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렴 발산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이산수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은 그 이항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가 복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포크햄머 기호를 도입을 했었는데 알파의 n은 0 이상의 정수고요. 그래서 알파 제로는 1입니다. 알파 제로는 1이고 이건 이제 그 빈 곱이라는 뜻이에요. 빈 곱이 1이 되는 거는 제가 전공수학 원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알파 n은요. n이 1 이상일 때 이거는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쭉 해서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즉 n개 그 내려가는 이런 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1 플러스 g의 알파 제곱이 정확히 시그마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의 g의 n제곱입니다. 이거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g가 1보다 작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문항 배점을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뭐 해석하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복소 해석하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소 해석하기 충분히 출제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해석학에서 출제가 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fn이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en choose n 마이너스 2분의 1 choose n 자, 그리고 en choose n은 뭐예요? en choose n은 요거는 2n에서 n개 폴링 팩토리얼을 n팩으로 나눈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n개 폴링 팩토리얼을 n팩으로 나눠준 겁니다. n팩 없어지고요.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2n 마이너스 1 해서 n 플러스 1까지죠. 여기에요. n 팩토리얼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2를 n개 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 팩토리얼을 곱해 주죠. 그러면은 여기는 2n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다시 분자에도 n 팩토리얼을 곱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3 쭉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2n에 자 여기는 2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n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이 n팩이 원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건데 이 중간을 채워줄게요. 그러니까 1을 곱하지 말고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각항을 2배를 해주려면 2가 몇 개 필요한가요? 2의 n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 n팩을 지우고 우리가 뭘 쓰냐면은 곱하기 2, 곱하기 4 쭉 가서 곱하기 2n까지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n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n이 0일 때부터도 성립을 하는 식이죠.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fn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죠?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n 추즈 n 여기에 마이너스 8분의 1의 n제곱 이것은 우리가 구한 관계식에 의해서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2분의 1의 n제곱 여기서 뭐가? 절대값 2분의 1이 1보다 작음으로 그죠? 이것이 1 플러스 2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루트 3분의 2 그래서 이것은 루트 3을 곱해주면 3분의 루트 6이 되나요? 그죠? 네. 이렇게 숫자가 낯설지? 네. 2분의 3, 3분의 2. 그렇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이걸 적으셔도 되겠고, 요걸 적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수교론 두 문제가 나왔고요. 위치가 좀 달라지긴 했네요. 그쵸? 예, 원래는 이제 수교론이 4점 도입부부터 나왔는데, 예, 중간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군 G는, 이제 현대대수 문제고요. 군 G가 직접 곱, 요것과 요것에 이제 직접 곱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베이스가, 요게 이제 곱군이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다 채죠. 여기도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위수가 18인 G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덧셈 군과 군 동형이 되는 G의 부분군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으로 떠올리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그 체의 곱군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공수학 원론에서 다뤘던 내용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금요 세미나에도 제가 강의를 따로 했었어요. 증명도 해드렸고요. 체의, 곱군, 곱군의 유한 부분군.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임의의 체예요. 체의 곱군의 유한 부분군은 이거는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다. 체의 곱군의 유한 부분군은 전부 다 순환군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더 필요한지. A, B를 G13 스타 크로스 C 스타에서 이제 뽑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위수가 지금 1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제가 그 ORD X를 OX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OA, OB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노트의 하나입니다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실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지금 18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G13 스타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수가 12인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OA는 12의 약수입니다. 라그랑주 정리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OA와 OB가 그 18의 그 약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OA는 지금 12의 약수이기 때문에 GCD 12는 3 곱하기 4죠. OA는 18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2와 12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OA는 6의 약수여야 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OB는 그렇다면 반드시 일단 9의 배수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OB는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것은 9 아니면 18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B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C 스타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원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군의 어떤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B가 살고 있는 군을 우리가 한정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손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체의 곱군의 유한 부분군이 그 순환군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들을 관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체 F, 이걸 체라고 하고요. G를 F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의 부분군 N과 H에 대해서 N과 H 다 정규 부분군이죠. 왜냐하면 강한군이니까 N과 H가 G의 부분군인데, 그런데 만약에 H의 위수가 N의 위수를 나누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라면 이 H는 반드시 N의 부분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N과 H로 생성된 부분군을 생각을 해볼게요.
NH proof. NH가 순환군이죠. 그리고 N과 H는 각각 이 NH의 뭐예요? 부분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 NH는 순환군이기 때문에 위수가 H인 부분군이 H로 유일해요. 그런데 N도 마찬가지로 N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군이죠. 그죠? N에서 위수가 H인 부분군이 존재하죠. 존재하죠. 따라서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H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환군은 자기 위수의 약수인 위수를 가지는 부분군을 무조건 정확히 하나 가지니까 H하고 똑같은 위수를 가진 놈이 있죠. 이 조건에 의해서.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요 안에서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위수에 따라서 포함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뭐예요? 주어진 위수가 딱 하나 있으면 그 위수의 부분군이 있으면 그건 유일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C 스타에나 위수가 18인 부분군이 존재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의 그 18제곱근 이런 걸 모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위수 18인 그런 부분군이 됩니다. 그쵸? 네. 요거의 해집합. 네. 그래서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이 위수가 18의 약수인 B, 이 B로 생성된 부분군, B에 대해서 B로 생성된 부분군. 자, 요거는 위수가 H의 약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H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B는 무조건 H에 들어간다. 그리고 H는 순환군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동형입니까? C 18과 동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C 12 크로스 C 19에서 C 18에서 위수 18인 원소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소를 A, B라고 했을 때 케이스를 둘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B의 위수가 18인 경우, 이때는 OA가 이게 그러니까 OA가 6의 약수이면은 되죠. OA가 6의 약수이면 됩니다. OA가 6의 약수라는 것은 이것은 위수가 6인
유일한 부분군의 원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6개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의 수 곱하기 B의 경우의 수, 이 각각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A의 경우의 수가 6개. 그리고 위수가 18인 거는 파이 18개가 존재하겠죠. 요거는 36개가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OB가 9인 경우. 자, 이때는 OA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가 아닌 경우, 6의 약수 중에서 짝수가 아닌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OA는 6의 약수지만 but OA가 3의 약수는 아닌 거. 근데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3개 있죠. 3개. 그러니까 따라서 A의 경우의 수 곱하기 B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가 6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 B는 파이 9니까 또 6입니다. 그래서 18개. 따라서 위수 18인 원소 개수는 36 더하기 18 해서 54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위수가 아니라 이들이 생성하는 부분군이 정확히 C18과 동형인 부분군이죠. 따라서 전부 54개가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복이 되죠. 위수 18인 원소 하나가 생성한 부분군에는 위수가 18인 원소가 파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복이 된 거죠. 파이 18로 나눠주게 되면은 9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런 합동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 61에 대한 해의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x 5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x 15제곱 마이너스 1로 변한다는 거 관찰하실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걸 보겠습니다. 법 61에서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 x의 36제곱 마이너스 1는요. 모두 61. 61은 소수죠. 이것과 여기다가 우리가 x 5제곱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한 거, 관계, 플레인, 동치다는 거예요. 왜 동치냐? 이쪽 자명하죠. 여기다 뭘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게 0 되면 이것도 0 돼야 되죠. 자, 이제 반대쪽 보겠습니다. 요걸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x의 15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곱한 거예요. x의 36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지. 그럼에 불구하고 x 10제곱 마이너스 1,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 x의 36제곱 마이너스 1,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남은 인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x의 5제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x의 10제곱은 1이죠. 따라서 모순입니다. 왜? 이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쪽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동치인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 신나게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해는 서로 61과 서로 섭니다. 해는 61의 배수가 아니다. 원식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R의 T제곱이겠죠. 여기서 해가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 T는 법 60의 완전 잉여계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1 이상 60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0이 될 조건은 뭡니까? R의 10T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R은 원시근이니까 10T가 R의 10T제곱이 1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당연히 10T가 60의 배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0T가 60의 배수 또는 15T가 60의 배수 또는 36T가 60의 배수. 그런데 이 조건은 T가 6의 배수 또는 T가 4의 배수 또는 자 여기는 뭔가요? 자 여기는 10의 배수 66, 36 5의 배수 2, 50, 2, 3, 6 그런데 3과 5가 서로 소죠. 그러니까 T가 5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랑 같은 조건입니다. (1부터 60까지) 수 중에서 6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뭐예요? 포함 배제죠. 먼저 따라서 T의 개수는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먼저 6의 배수 개수 6분의 60 4의 배수 4분의 60 5의 배수 5분의 60 그 다음 6과 4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6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12분의 60 6, 5 30분의 60 4, 5 20분의 60 더하기 6과 4와 5의 공배수 60이죠.
공교롭게도 얘네 전부 다 정수입니다. 10 더하기 15 더하기 12 빼기 5 빼기 2 빼기 3 더하기 1. 요거는 20, 요거는 10, 요거는 마이너스 2, 30 마이너스 2는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을 f0x는 2x, fnx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피카드 방법이라고 제가 최근 모의고사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좀 익숙하신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른 수렴함을 보이고, 그리고 요 함수를 직접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이 있어서 잠시만요. 네, 도움말이 있어요. 요걸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 그러니까 이게 도움말이 이 정리를 알려줬다라기보다는 이 방법을 힌트로 줬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저걸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선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풀이 혹은 출제 의대하고 맞는 풀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fn들을 각각을 다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0 x가 2x죠. 그 다음 f1x를 보겠습니다. f1x를 보게 되면은 0에서 x까지 2의 t의 dt예요. 그래서 이것은 2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f2의 x는 0에서 x까지 2의 x 마이너스 1 dt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2의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감이 오시나요? f3x는 2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fn의 x 이것이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팩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팩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해서 n-1 팩분의 x의 n-1 제곱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f의 n 플러스 1 x는 2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팩분의 x 제곱 마지막 항 n팩분의 x의 n제곱이 되죠. 따라서 요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른 수렴함을 보여라. 평등 수렴한다는 거 보여라. 균등 수렴한다는 거 보여라. 자, 요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fnx가 이것이
그래서 뭐예요? 이 x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n개 항이 사라지고 제 n차 항부터 합의되죠. 그래서 시그마 k는 n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나누기 n 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fnx의 크기는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어떻게 되느냐? fnx의 크기가 이게 아무리 커도 시그마 k는 n에서 무한대까지 n팩분의 1을 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분자를 더 작게 만들어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n팩을 전부 다 뭐냐면은 자 얘는 일단 적어도 자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K죠. K. 네, K팩. 이거는 적어도 n팩까지는 가요. 그죠? n팩까지는 가니까 n팩 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 팩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n팩 분의 1로 묶어준다 하더라도 첫 번째 건 1, 두 번째는 n 플러스 1, 그렇죠? 세 번째는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거예요. 사실 작죠. 그리고 이거는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분모분자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 아니구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아니라 n 팩 곱하기 n에 여기가 n이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가 지금 n 팩 곱하기 n 요렇게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데,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항이 n 플러스 2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1 나누기 n 팩의 n분의 n 플러스 1 요게 어떻게 되죠? 일단 이게 약분이 되고 n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그렇죠? n 곱하기 n 플러스 2 요거의 극한이 돼서 0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n 팩의 n분의 n 플러스 1 이게 절대 수렴하죠. 따라서 바이어슈트라스 n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fnx가 균등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수렴하느냐? 바이어슈트라스 n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수렴합니다. 균등 수렴 플러스 절대 수렴. 근데 fnx를 보게 되면은 fnx가 시그마 k는 이걸 풀어서 적어 볼게요. n 팩분의 x의 n제곱 n 플러스 1 팩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 항이 양항이죠.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양항급수죠. 양항. 그래서 재배열이 가능합니다. 시그마 fnx 이게 재배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항들부터 더해주면은 이거는 자 1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x는 2번 나와요. 그리고 2차 항은 3번 나오죠. 3 곱하기 2팩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함수의 미분이 있죠. 어떤 함수의 미분. 미분이 되기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x, 여기는 x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2팩분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3팩분의 x의 4제곱, 요거의 미분이고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근거는 뭡니까? 수렴 반경 내에서 항별로 미적분 가능하다. 몇 급수가 항별 미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여기는 뭡니까? x 하나 묶어내면 2x죠. 그래서 이것이 x 2x의 미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이 x 플러스 1의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니 이거는 왜 줬느냐? 이거는 fn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fn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이 피카드 방법으로 주어진 함수 자체를 우리가 잘 바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른 수렴을, 평등 수렴을, 균등 수렴을 이론적으로 보이셨다면 그러면 이 fn이 만족하는 이 식으로부터 이 힌트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해진 함수에 무엇을 곱하라는 얘기입니까? 2의 마이너스 x 같은 것을 곱해서 그걸 분석을 해라. 왜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미분 방정식을 이론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곁들여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뭐냐면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워야 되잖아요. 얘를 지워야지 우리가 논의하기가 편리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다음과 같이 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염두에 둘 수 있나요? 이것이 x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항만 빼고 나면은 f0 2x에다가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fnx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x의 gx가 이것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런데 이 부분 또 뭐예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아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에서부터 n까지 그 fnx인데 fnx가 뭐예요?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해서 f의 지금 n-1의 t의 dt죠. 자, 그런데 이 급수가 그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합쳐주게 되면은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뭡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합해준 거는 또다시 gx가 되죠. 그러니까 gt d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의 0에서 x의 gt dt 얘를 미분을 해 보겠어요. 본질적으로는 그 힌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0에서 x까지 gt dt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x에 이걸 미분을 해주면은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요. 얘를 찾아보세요. 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2의 마이너스 x g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g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1이 돼요. 미분했더니 1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형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hx라고 했을 때 h0는 0이고 미분해서 1이니까 따라서 hx는 뭡니까? hx는 x죠. 따라서 이 부분이 즉 2의 마이너스 x gx 마이너스 1이 이게 x가 된다는 거고 따라서 gx가 뭐가 된다?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